데이터 3법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한데 묶어서 말하는 건데요. 각 회사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든 회사가 공유할 수 있게 칸막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단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안 처리로 가리게 되는데요. 정부와 기업들은 데이터 3법으로 데이터 신산업의 물꼬가 터질 거라면서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은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행 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회사는 거래 실적이 부족해도 SNS에 글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SNS에 올린 글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SNS 회사와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결합하면 됩니다. 두 데이터를 결합해보니 SNS에서 맞춤법을 잘 지키고 게시글에 좋아요가 많을수록 돈을 갚을 확률이 높아 대출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어떤 그런 금융 서비스보다 훨씬 더 어떤 낮은 금리나 어떤 높은 한도의 어떤 대출을 실행하고 쇼핑, 카드 회사 데이터까지 결합되면 더 정확해집니다. 한밤에 온라인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 택시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으면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3법은 이렇게 각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 데이터는 모든 회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단 실명이 아니라 가명 정보, 즉 이름은 지우고 전화번호는 암호화해 누군지는 모르게 합니다. 실명과 가명의 연결고리만 잘 감춘다면 개인정보를 지키면서도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의료정보와 식습관 정보를 결합해 질병을 예측하거나 교통비와 통신비 데이터로 가짜 취약층을 걸어내는 등 사회 부조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 가명, 연결고리가 노출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한 곳에서라도 실명이 노출된다면 모든 가명 정보는 실명이 드러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하며 거기에 비례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법이 완성된 다음에는 집단소송제라든지 어떤 징벌적 배상제라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 2017년 정부가 의뢰해 작성한 한 보고서는 지금과 같은 보안 수준에서는 가명으로 가려도 96% 실명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